뇌경색은 머리로 가는 혈관에 피가 막혀서 피가 안 통하는 거는 뇌경색, 피가 터져서 밖으로 튀어나온 거는 뇌출혈이라고 하고요. 뇌경색부터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이 막혀서 머리로 가는 필수적인 영양분 공급이 되지 않아서 뇌 조직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 부분 때문에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혈관이 막히는 종류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뇌 안에 원래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막히는 경우, 혹은 혈관 자체에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데서 심장이라든지 뇌 밖에 있는 커다란 경동맥 같은 부분에서 피떡이 날아와서 막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주요 증상은 이제 막힌 부위에 피가 안 가니까 뇌 기능, 그 부위의 뇌 기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떨어진 뇌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막혀서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증상이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는 흔히들 이제 머리를 크로스로 지배를 한다고 하죠. 왼쪽 뇌는 오른쪽을 지배를 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쪽으로 증상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오른팔에 힘이 빠지고 왼다리에 힘이 빠진다? 이거는 뇌경색 가능성은 높지는 않으시고요. 오른쪽 팔다리, 왼쪽 팔다리 같은 쪽으로 증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빨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많은 증상들이, 이제 증상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제 본인이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아까 방금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쪽 팔다리로 증상이 생기시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힘이 없어서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하신다거나, 표정을 짓는데 힘없는 쪽으로 얼굴까지 같이 마비가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나는 입에 아무것도 안 물고 있는데 어두뇌가지고 이렇게 혀가 꼬이는 발음, 아니면은 누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데 외국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은 내가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말로 대답을 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로, 이 말이 여기서 튀어나올 게 아닌데 계속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어물어물한다 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뇌경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증상으로 어지러움, 뭐 두통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뇌경색 같은 경우는 두통이 잘 동반되는 경우는 없고요. 어지러움증은 뇌 기능 자체, 몸의 균형을 컨트롤하는 뇌 기능 자체가 떨어져서 생기는 거라서 굉장히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실 정도로 자리에 앉아서도 몸을 가만히 앉지 못하고 한쪽으로 이렇게 쓰러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머리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뇌경색인 경우가 많은데요. 복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양안이 아니고 한눈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데 어리어리해 보이는데 한쪽 눈을 가렸더니 괜찮아 보인다. 떼봤더니 다시 두 개로 보인다 라고 하면은 뇌경색 위험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흐릿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누가 갑자기 스크린을 확 내려서 불을 딱 끈 것처럼 한쪽에 이렇게 확 내려오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뇌경색이 생기는 위험 인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시고요. 조절하지 못하는 거는 타고난 것, 나이, 성별, 유전적인 요인들이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바꾸지 못하니까 알고만 계시고 조절이 가능한 부분을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는데요. 흔히들 생각하는 이제 대사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혈관에 때가 낄 만한 질병들이 있고요. 그 외에 피떡이 날아올 만한 심방세동이나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같은 심장 질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흡연, 음주,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 습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있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뇌경색은 전조 증상이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찡하고 아픈데 뒷골이 땡기는데 이거 뇌경색 아니에요 라고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사실 그런 증상들은 뇌경색보다는 일반적인 두통이나 근골격계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뇌경색, 아까 얘기 드렸던 팔다리 힘이 빠졌다가 한 10분 지속되다가 괜찮아졌어요. 말을 하는데 한 10분 어물어물 거리다가 괜찮아졌어요.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신 거예요. 이런 거는 혈관이 살짝 막혀서 피가 안 가서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풀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이런 증상들이 생기신다면은 그때 빨리 오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뇌경색에 그러면은 전조 증상도 없고 갑자기 생기는 건데 예측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위험인자들로 예측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막힐 만한 질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맥 경화, 혈관에 때가 끼는 걸 유발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외에 실제로 혈관에 때가 껴 있는지 경동맥이나 그 위쪽에 머리 안쪽에 혈관에 좁아져서 때가 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그 외에 나도 모르게 뇌경색이 지나갔었다면은 이 다음에 뇌경색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뇌경색까지는 아니지만은 동맥 경화에 의한 변성들도 머리 사진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한 번쯤 이제 나이가 들거나 가족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다 있거나 본인이 있으시거나 뇌경색이 가족력이 있다면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런 위험인자들을 확인을 하고 정기적인 진료를 받으시는 게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예방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뇌경색이 생기고 나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가 상처가 났지만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지만 아직 살아남을 수 있는 뇌 혹은 피떡을 제거를 해주면은 다시 피가 통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뇌경색 골든타임 하는 게 그런 약물이라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의외로 되게 짧아요. 약물 치료는 3시간, 그리고 시술은 6시간 이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팔다리 힘이 빠지시고 말이 어둔하다 그러시면은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렇다고 이 치료를 그러면은 나 힘 빠져서 갔는데 안 해주더라. 일부러 안 해준 거냐? 일부러 안 해준 거는 아니고요. 이런 치료 자체는 혈관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뇌가 크게 많이 다치거나 시술을 안 하면은 뇌가 많이 위험하겠다라고 하는 판단되는 경우에만 진행을 하시고요. 그거 이외에는 약물 치료랑 피가 잘 통하게 해주는 수액 치료 같은 걸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혈관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보는 건데요. 여기 부분에 하얀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피가 안 통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 뇌경색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피 통하는 사진을 봤더니 피가 이만큼은 안 통하는데 이게 이제 상처난 부분을 보는 사진이고요. 상처는 거의 없으세요. 근데 이 부분은 혈전용에 피떡 녹이는 치료를 못 받았더니 시간이 지나서 피 안 통하는 부분이 이만큼이나 남았고 상처도 이만큼이나 남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혈전용의 치료를 받은 경우죠. 여기는 이제 반대쪽인데요. 이쪽 뇌에 이만큼이 피가 안 통하고 있었고 상처는 똑같이 없으셨어요. 근데 혈전 피떡 녹이는 치료를 받았더니 피 안 통하는 부분은 지금은 거의 없으시고 여기 조그맣게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부분 정도로만 상처가 남았죠. 그래서 이분은 반신마비가 와서 못 움직이실 확률이 매우 높고 이분은 그냥 감각 저하라든지 이런 정도로만 증상이 남거나 아무런 증상 없이 걸어서 퇴원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의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부위에 어떻게 왔고 왜 왔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뇌경색은 영상 검사로 위치와 크기를 찾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머리 MRI, CT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피 검사도 하고 막 심장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검사를 많이 해요. 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뇌경색이 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피떡이 잘 생길 만한 질환들을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 고지혈증 등 다른 기저 질환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장 검사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있다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부분 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게 뇌경색 예방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처음에 생기고 나서 이후의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고 나면은 뇌는 상처날 부분은 상처가 나고 상처가 다 이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살아남은 부분들은 그대로 살아남아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가는 것은 아니고요. 남아있는 뇌들이 뇌 상처난 부분에서 하는 일을 대신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뇌들을 훈련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더 재발하지 않게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러니까 피 물키는 약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혈소판제,
아스피린 같은 약으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후유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뇌경색 증상이 반신마비, 감각저하 이런 것도 있지만은 발음이 어눌해지는 구음 장애라든지 삼킴 장애들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사람이 이제 잘 먹고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먹는 것부터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꾸 사례가 들린다거나 목에 걸린다거나 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을 도와드리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사실 뇌출혈이 더 많으셨어요.